찍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쓸 책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실 이 책 두 권을 배워드릴 건데, 항상 저랑 이제 엄청 오래됐죠. 가온이는 거의 한 2년 넘었어요. 우주도 한 2년 달려가는 거. 계산을 강조해요. 계산을. 그러니까 수학은 계산이 반 이상해. 내가 봤을 때 반 아니야. 한 60%야. 계산을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유형 문제는 좀 약간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말 약간 공감하시는지? 가은아.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걸 매년 하잖아. 나는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그냥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굳어져 봐요. 아, 이게 계산을 잘하면. 나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근데 확통은요. 확통은 진짜 그게 더 심해. 그러니까 확통은 저희가 미리 말하자면 3월 들어가면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 뭘 쓰냐면 수능 특강 문제를 써요. 고3 때는 확통을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몇 년 했어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근데 고3 때 보통 안 하고라든가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안 쓰고, 물론 풀리긴 할 거야.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써요. 다들 아시죠? EBS라는. 그걸 이제 그냥 교재로 써, 학교에서. 그리고 시험에 거기서 출제가 많이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3월 달에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요 확통은 더더욱 계산을 잘하면요. 수능 문제라는 게 사실은 좀 달라. 컨셉이 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확통은 어려운 문제라는 게 막 미적분처럼 좀 그런 느낌의 어려움은 왔어요? 누구세요? 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어요? 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게 죄송해요. 어려운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좀 뭔가 느껴야 돼요. 느낌, 필링.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가지시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제가 원래는요, 미리 말할게요. 여기 책 한 권이 더 있어요. 아마 이 책은 처음 보실 건데, 원래 그 막랩이라는 책 시리즈가 두 개가 있어. 혹시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혹시 우주야 AM 뭔지 아세요? AM 그리고 PM. 이게 보통 영어에서 뭐예요? 혹시 가만히 그 영어에서 AM이 뭐지? 오전. PM은? 선생님 죄송한데 그거 안 되죠. 그럼 오전은 그건 AM, PM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AM이라는 책이 이제 계산책이잖아. 아시죠? 이게 이제 어쩌면 오전에 먼저 하는 책이고, 원래 이 책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책일까? 우주. 계산책, 얘는 유형책이긴 해요.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사실 이게 시중 문제가 다 똑같은데,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RPM이라던가 그런 책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생긴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주문을 해놨어, 사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수업 전까지만 해도 고민했어요. 이걸 그냥 세번 봐줄까? 그래서 동시에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저 책은 제가 지금 배부하지 않고 좀 적당히 이제 진도를 나오고 나서 좀 이제 한번 쟤를 좀 복습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야. 확통은 진짜 계산이 정말 70%야. 그래서 많이 연습해보세요. 아시겠죠? 저 혹시 궁금한 점 질문 있나요? 이제 오랜만에 첫 책 나갈 거니까. 우주야 궁금한 거 없어? 가은이는? 일단 근영이도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일단은 오늘부터는 새 책을 나갈 것 같아. 그리고 근영이는 뒷부분에 그 조합 아직 다 못 봤죠? 근데 일단 조합이라는 게 순열과 비스무리한 거긴 한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수업 중간중간에 좀 잘 들어봐. 사실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일단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3월달 개학 들어가면 지금 한 가지 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은 주 3회 2시간으로 땡땡땡 하고 있잖아. 학기 중에는 그냥 생각이 지금 여러분 영어는 주 2회죠. 금일이더만 안 하면. 와, 금일 시간이 참 금일인데 저희 수학도 고3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이제 학기 들어가서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주 2회를 하고 싶거든요. 아싸리 이해돼요? 그렇게 그냥 해서 약간 진행을 할 생각도 약간 있어요.
일단 근데 뭐 확정은 아닌데 약간 마음은.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바뀐 시간표 한 번 더 말하자면 월수는 6시 이 시간에 오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12시부터 점심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 책 나눠드릴게요. 자, 여기 다들 이제 사실 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수학 느낌도 나쁘진 않아. 내가 이제 근영이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뭐 수학 자체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떤 친구로 막 겸손하게 저거 잘 못하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기준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수학이 여러분 진짜로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 수학이 태생적으로 좀 안 맞는 친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수학도 약간 뭐 예체능처럼 이게 좀 재능이 살짝은 있는데 근데 예체능하고 많진 않아. 근데 이제 안 맞는 친구도 있더라는 거지. 자 일단은 책 2권 쓸 거고 둘 다 계산책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다들 아시죠? 만렙 AM은 완벽히 계산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메인 교재로는 이 책을 쓸 거예요. 만렙 AM. 선생님 원래 그 선생님 좋아하는 날선 유형 어디 갔나요? 그 날선 유형 책은 보통 계산책이 스타트라고 부르는데 그 책이 없습니다. 학토가. 일단 뺐고요. 이 책 메인으로 쓸게요. 그리고 베이리쌤 이 책은 한번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복습용 프린트 준 것도 이 책이 있어요. 약간 반반이에요. 반반. 계산반, 약간 유형반인데 유형도 어려운 유형은 없고 약간 진짜 그냥 대표 유형. 정말 유명한 대표 유형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나 계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책 한 권 더 있다는 것들은 조만간 학보고 한번 배부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만렙 AM 한번 넘겨볼게요. 물론 답안지 안 넣어요. 고3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점도 해오시고 질문도 준비해 주세요. 자 만렙 AM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만렙은 다르다. 다르대요. 뭐가 다르지? 솔직히 저는 그 책들을 보면 느끼는 게 다 똑같아. 그 책 만드는 게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귀찮긴 한데 어차피 돈 벌려고 만드는 거니까. 생각보다 너네가 새로운 책을 사고 있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 원래 수학이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몇 개 넣어놓지 팔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새로운 거는 그냥 뭐 디자인 같은 거 별 차이가 없어. 자 제가 볼 것은 여기 이제 AM의 차례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목차, 나 목차 좋아해. 가끔 제가 수업할 때 가끔 막 이런 막 복습도 저는 목차식을 좋아해요. 그동안 뭘 배웠나 쭉 흐름을 좀 짚어가는. 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고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첫날이고 많이 안 할 거고 일단 오늘 좋아 그 숙제 근데 해보신 거 뭐 질문 많으신가요 혹시? 몇 개 있고 우주도 몇 개 있나? 그럼 오늘 이렇게 할까? 그냥 그거는 저기 이제 수업 먼저 나가고 시간 남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질문도 받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차례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잠깐만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언뜻 보면 이 제목은 고1 복습할 때 그 제목이지. 고1 때도 그 타이틀 제목은 경우의 수였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순열과 조합 배웠잖아. 조금 성의가 없네. 원래 이제 요거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복습을 하자면 여기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어쩌면 경우의 수라고 해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언제 더하고 곱하는지를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배웠냐면 순열. 자 혹시 근영아 순열은 언제 쓰는 도구인 줄 아세요? 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글자 있잖아.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야 순서. 얘는 이제 필기하자면 얘는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였고 뭐 기호로 쓰면 MPR 이런 식으로 쓰는 기호였지. 그리고 저희가 조합이라고 해서 자 얘는 그러면 반대로 뭐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도구고 이제 기호로는 NCR에 쓰는 거 맞나요? 이런 느낌이었다. 자 맛배기를 하는 거야 맛배기. 그리고 이어서 이 책에 딱 넘겨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제목은 이렇게 써있는데 약간 필기를 이어갈까요? 여기는요 약간 그 순열 중에
중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순열의 어떤 다양한 종류들.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종류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당장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원순열이라고 해서 약간 순열은 순열인데 순서는 중요한데 특별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세는지 뭐 그런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있어요. 무슨 순열, 저슨 순열, 그리고 조합도 무슨 조합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항 정리라고 해서 이항 정리는 약간 이렇게 필기해 드릴게요. 우리 위에서 조합 배웠잖아. 여기서 무슨 조합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조합 관련된 어떤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활용, 어떤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납니다. 이해돼요? 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밑에 2번 가보시면 자, 제목이 바뀝니다. 자, 우지야 제목이 뭐지? 확률입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한번 필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있잖아. 이 확률이라고 또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거슬러 가볼까?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사실은 경우의 수를 배우고요. 이 당시에는 바로 이어서 확률이라는 게 나왔어요. 왜?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확률은 사실 그 경우의 수를 생긴 모양만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6분의 1 기억나세요? 분수.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나오는데 고1 때는 확률이 안 나왔다는 거지. 고1 때는 경우의 수만 딱 나오고 자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느낌 오시겠지만 자, 얘는 뭐라고요? 경우의 수를 잘하면 1 플러스 1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경우의 수를 열심히 해라. 사실 말하자면 이 책 전체에서 1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 경우의 수 가지고 다 버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아무튼 확률이 먼저 막 오랜만에 요때병으로 나오고요. 새로운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경우의 수 잘하면 1 플러스 1. 그래서 쭉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여기. 확률의 어쩌면 얘가 어쩌면 이제 확률의 종류라고 부를까? 확률에도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약간 새로워요. 약간 새로운 건데 약간만 이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약간 새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률이 끝납니다. 되게 말만 되게 짧네요. 실제로 이 책을 봐도 얇잖아. 답안지를 빼면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야. 이 책도 빨리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음 장의 3단원은요. 통계라는 게 나와. 통계라는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통계라는 거는요. 자, 지금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좀 가끔 제가 시키는 거 있지. 흰 종이 주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계는 언제 배운 줄 아세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거슬러 가면 중3 때 혹시 그거 배웠던 기억나? 뭐 대표값이라고 해서 뭐 대표값.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중앙값이다, 뭐 최빈값이다, 혹은 뭐 평균이다. 자, 대표값 중에서 관심 있는 건 저희가 평균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평균 아니잖아요. 평균. 그 평균과 혹시 그 당시에 뭐 이런 용어 기억나? 삼부도라고 해서 요 평균과 보통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 혹시 뭐 분산이라고 기억나요? 분산? 혹은 표준 편차 뭐 그런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배워요. 근데 거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고 사실 또 얘는 말하자면 위에서 배우고 온 확률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과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그 확률은 경우의 수 만나고 그래서 이 책이 다 연결이 돼요.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하게 되고 확률을 좀 잘하면 여기 통계 쪽도 약간 확률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란 걸 배우는데 여기서 뭐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이런 좀 중요한 어떤 용어를 배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무튼 뭐 추정이라고 해서 뭐 아무튼 이거 여기는 사실 가끔 학교 시험 빠지기도 해요. 이게 막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장을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제가 아까 좀 너무 성의 없다 했더니 다음 장에 굉장히 성의 있게 또 목차가 쫙 나오네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구경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야.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고1 때 순열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가 나옵니다. 몇 가지 한번 이름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순열은요.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지. 근데 이제 특별한 상황 혹은 어떤 시행을 좀 잘 건드리면 원순열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순열을 잘하면 약간 이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여기에 가오나 뭐라 써있지? 중복순열. 느낌 오지? 중복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중복되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명칭을 주고 얘는 심지어 기호도 하나 배웁니다. 중복순열은 얘는 기호가 없는데 얘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중복순열. 이런 것도 배우고 다음 장 가보시면요. 보통 얘는 좀 아쉬운 게 앞장처럼 어떤 종류가 딱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호가 볼까? 어떤 순열이 있냐면 총 세 가지를 써요. 세 가지.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얘는 또 이름이 기네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러니까 어딘가에 같은 것이 좀 포함된 그런 순열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종류를 배울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합도 나오는데 조합은 딱 하나만 배웁니다. 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앞장에 그 중복과 똑같은 중복이에요. 근데 조합,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인데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얘도 참고로 말하면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호 하나 소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끝나네. 느낌 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들어요, 지금부터. 왜 이거를 못하면 확률을 못하게 되고 확률을 못하면 통계를 못하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요 근래 어쨌든 복습을 좀 제가 시켰잖아요. 이제 그 효과를 좀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작을 앞서가지고 제가 준비한 수업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거의 매 시간, 당분간은 거의 매 시간 오시면 이런 식의 어쩌면 간단하게 뭐 쪽지 시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복습을 좀 꾸준히 누적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그만큼 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보실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위에 있는 자 간단하게 일단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볼 거야. 1부 내용은 고1 복습입니다. 근데 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일단은 여기 프린트 맨 앞에 위에 두 칸 있죠. 이 표. 채우지 마세요. 내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예쁘게 하려고 만든 표니까 이제 채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계산 문제는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제 고1 복습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겨볼래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순열조합 배우면서 나왔던 어떤 특정 유형들을 제가 약간 숫자라던가 시행을 살짝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치?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에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3번 옆에 괄호치고 기호만 세대로는 이행주 뭔지 아시죠? 자, 기호만 세도 인정, 괜찮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3번의 1번 문제. 혹시 저 문제에 우주야 기호로 쓰면 정답 뭔지 아세요? 자, 그럼 저거 4P3 맞을까? 전체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반장, 부반장 서기는 순서가 중요하죠. 조합을 써드리니까 4P3이라고 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호만 써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복습을 해볼 거고요. 물론 밑에 있는 10번부터 13번까지는 사실 제가 보통 자연수 만들기는 순열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로 풀라고 하잖아. 뭐 저거는 계산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가. 자, 여러분들은 28번까지 아니죠. 20번까지 일단은 푸실 거예요. 20번까지만 푸실 거고 밑에 있는 거 오늘 하게 될 원순열이고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복습할 게 풀릴 거예요. 20번까지 이런 시간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고1 때 배웠던 기본적인 순열조합 관련 대표 문제 있잖아. 뭐 이웃이라던가 이웃하지 마, 뭐
양 끝에 배열하는 이런 어떤 대표 문제를 쭉 써놓은 거예요. 자, 한번 지금부터 조금 뭐 기호만 쓰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시간 좀 잘 모르겠으니까 7분 드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떤 새로운 수련을 배울 건데,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고1 때 배운 수련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조합도 넣어놨어요. 다음 시간 내용 조합은 뭐 당장은 안 나오는데 조합도 꾸준히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키워드들은 이번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마다 전략이 있다고 했잖아. 키워드별 전략을 아는지를 기호로 한번 써보세요. 시간 많으면 뭐 계산도 하시고요. 그냥 혹시 이거 수능 기호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얼마게? 이거는? 그치, 여기는 1이지? 혹시 얘도 할 수 있겠어? 여기 문자로 줘도 배운 대로 하면 되긴 하거든. 뭐라고 쓰면 돼?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말고 예를 들어 4P3은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곱하기 쓴 거 맞지? 기본적으로 쟤는 곱하기거든.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이거 하듯이 얘로 하면 돼. 그거 한번 써볼래?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걸 세 번 쓰는 게 아니잖아. 요거 할 때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적게 하거든. n 그 다음에 n 빼기 이렇게. 혹시 요 기호 기억나? 팩토리얼 분리는 어떻게 하는 기호니? 6부터 어디까지? 1까지. 0평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약속 같은 거였고,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복습을 잘 못했잖아. 조합도 이제 제가 매일 이걸 한다고 치면 매일 조금씩은 넣어 놓을 거야. 얘네 까먹지 말라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걸 하면 외울 거야. 순열이 이거잖아. 순열에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얘랑 다르게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OP3은 원래 순서가 중요한 배열이에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그런 상황. 근데 순서가 안 중요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요. 이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로 나누기 팩토리얼 했죠. 이 행위가 뭐냐면 3팩이 원래 일렬로 배열하는 개수가 3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개로 가져가는 거죠. 순서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열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조합이고. 그래서 어쩌면 나누기 보정. 제가 하는 말 중에 보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순열에서는 보통 15P, 15가 15팩이야. 엄청 긴데 사실 너가 이것도 이제 이것처럼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결과적으로 1이래. 조합에서는 요거들이 똑같으면 1이다. 이거는 얘는 똑같아. 1이야. 그리고 이제 요거 풀 때 하나 계산 테크닉, 계산 팁 하나가 있어. 조합에서는 이런 게 되는 게 10랑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10, 1 이거 두 개가 똑같아. 사실 근영이는 좀 이제 요게 조금 그러면 뭐 집에 가서라든가 그 영상 있잖아. 한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아마 제가 설명을 순열과 비교해서 할 거예요.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계산 팁으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뒤가 클 때는 조합은 요게 1이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거야. 예를 들어 볼까? 70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요걸로 푸는 게 훨씬 낫겠지.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여기서 이런 문제 같은 건데 이럴 때도 방금 했던 요 팁을 이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랑 같은 게 뭔지 아세요? NC? 아니요. 요거에서 얘를 빼면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자리는 음수가 올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해서 아까 요거처럼 풀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제 요게 아마 수련을 배웠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수련 문제고 이게 조합 문제거든요. 얘랑 얘의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얘랑 얘의 차이점? 얘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이게 다 다르잖아. 내가 관장, 너가 부관장이랑 너가 관장, 내가 부관 다른 거야. 근데 대표 세 명은 순서가 어때? 얘는 안 중요해. 왜? 대표 세 명은 이걸 딱 구분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각각 뭔가 별개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는 별개인데 얘는 그냥 뭉툭이로 하는 거니까 순서가 안 중요해서 혹시 얘는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되는 게 없어요? 약간 C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녀가 조합은 4, 3까지 똑같아요. 마지막에 P로 끝낼 때는 순서가 중요할 때 C는 안 중요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기호만 써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때 봤던 일부 유형들이 나와요. A가 반장이 되라, B는 뽑지 마라, A는 반장, C는 부반장 되라 이런 것들 전략을 시키는 걸 하라고 했었고 똑같아요. 사실 이 전략은 똑같아요. 순열조합 A가 되라, A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 뽑지 않으면 되는 거고 뽑아주면 되는 거고 혹시 적어도라는 키워드 기억나? 자, 3명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이 남자가 선출이 돼야 돼.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지?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적어도라는 문제거든. 전체에서 적어도 한 명 남자가 선출되라는 말은 최소 한 명은 남자가 들어있어야 돼. 남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럼 저거 바깥에 뭐 있어요? 이거 아닌 거. 셋 다 누구? 셋 다 여자인 걸 빼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어도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또 나올 거예요. 이런 키워드였고 이런 자연수 만들기는 제가 보통 팁으로 드린 게 세 자리면 세 칸 만들어서 각각을 세라고 했죠. 특히 골짝 이런 조건들도 잘 피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특히 여기를 이제 이유 또 그때 영상으로 봤을 거야. 전략이 있어. 하나를 본 다음에 배열하고 곱하기 보정. 이웃하지 마. 또 전략이 있고 요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웃 둘 다 전략을 쓰면 되고 교대로 기억나? 교대로란 키워드도 있어요. 교대로 양끝 양끝에 남자를 배열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한 덩어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별 전략을 다 아는지 여기까지 풀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고1 문제야.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새 책 나가고 이제 처음이라 좀 시간을 7분 드렸는데 어땠을지? 고준 다 혹시 했어요? 7분이면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분량을 늘릴 거니까 다 했어요? 늘릴 거니까 아마 조금씩 시간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계속 특히 경우의 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배웠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문제 개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적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어디가 있나? 연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표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상 뭐 그래 첫날이라 치고 요런 거 한번 계산도 한번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누적적으로 쭉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순열과 조합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들도 비교해서 완벽하게 이 도구들의 쓰임새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으세요. 자, 일단은 이번 문제는 여기 써있죠. 이제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계산은 도구를 썼는데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4P는 4부터 시작해서 1개까지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2번 문제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면 이거는 1입니다. 약간 약속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자리가 n 플러스 1이어도 숫자 하는 것처럼 하셔라. 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개씩 줄여가면서 3개까지만 곱하시면 되고 6 팩토리얼은 같은 말이 뭐다? 6P6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6부터 해서 1까지 쭉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팩토리얼을 한 6회까지는 외우세요. 매번 넣을 거니까. 그래서 얼마다? 720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얘는요 많이 쓰죠 앞으로. 뭐 일렬로 배열할 때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영팩도 약속입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계산할 때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조합은요 일단은 15, 15 이 경우는 자 요거랑 달라요. 요거는 1입니다. 1. 그리고 밑에 있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조합의 뜻은 뭐였냐면 약간 오늘 원순열도 이런 느낌 같은 거긴 해요. 우리가 먼저 순열을 배웠잖아. 자 그냥 OP3은 여러분들 아시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까지 한 거잖아요. 이해돼? 근데 기본적으로 조합은 순서가 안 중요해. 즉 배열을 하면 안 돼요. 배열하기 전까지만. 즉 뭐 해주는 거야? 나누기 배열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어쨌든 뜻이 원래. 이 일종의 보정이라 그럴까? 제가 보정이란 말 많이 쓸 건데 일종의 보정을 해서 만든 게 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해보자면 보통 분자에다가는 순열처럼 하시면 되고 분모에다가는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처럼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10인가요? 10.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0일 때 역시나 1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0일 때 1이고 특별히 9번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 테크닉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합에서는 이제 이렇게 뒤에가 클 때는요 얘랑 똑같은 건데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얘랑 같은 말은 10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꿔서 얘를 푸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은 10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문제도 요 테크닉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자 얘랑 가오나 같은 말이 뭘까? NC 얼마? NC 2 맞나요?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리고 위에 뜻을 이용해서 2팩분의 MP2니까요. 2팩은 2가 되고 MP는 N 곱하기 M 빼기 1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다음 점 갈게요. 자, 일단 오늘 사실 원순열만 할 거예요. 원순열은 숙제도 보니까 별로 얼마 없더라고요. 몇 페이지 없어가지고 원래는 하나 더 할까 하다가 아니야 오늘의 첫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열 조합 느낌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 쪽지 시험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은 친구는 꼭 복습을 잘 하세요.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왜이지? 잠시만요. 됐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다음 장, 와, 이거 진짜. 그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미리 보여드릴까?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을 이미 몇 년째 했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완성본이랄까? 더 추가 안 되는. 그 상태를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한 이 정도 되면 완성이 돼요.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구경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함수 순열 쪽에 3개가 추가된다고 했잖아. 그 3개랑 조합이 하나 총 6칸 생길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마 처음 보는 이런 기호가 2개 생겨요. 여기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기호가 존재해요. 참고로 오늘 원순열은 기호가 없습니다. 그냥 순열에서 약간 바꾸는 보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장 문제가 자, 17번, 18번, 24번, 39번, 32번, 34번, 38번, 40번, 47번, 50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이에요. 페이지로는 한 6페이지 되고요. 이제 문제는 한 60몇 문제 정도 하면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매일 오면 시간이 한 30분이 걸리든 나중에 그만큼 안 걸려요. 어차피 숫자만 살짝 바꾸는 거라 나중에는 기호만 쓰면 빨리 풀어요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매일 할 거예요. 한 진짜 계속 당분간. 왜? 그만큼 경우의 수가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이거 제가 한 화면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줌아웃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놀랍게도 고일 내용이에요. 여기는 다 고일 때 나온 내용들이고 한번 기호만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문제가 이제 요 문제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자, 1번이랑 몇 번? 5번. 이거 두 개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자, 요거 두 개가 뭐다? 이제 가장 큰 차이인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중요해야 됩니다. 조합은 안 중요하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요 문제가 대표 문제라 반장, 부반장 이런 문제. 얘는 대표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바로 갈게요. 그럼 자 1번은 순열 문제니까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3명을 뽑을 건데 요렇게 뽑으라는 거는 순서가 중요해서 필요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에 문제는 4명 중에서 단순히 대표 3명을 뽑는 거는 순서가 안 중요해서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호로만 써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2번부터는 이제 소위 뭐 제한 조건이라고 해서 몇 가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제한 조건은 전략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우주야. 2번은 정답 뭐지? A가 반장이 돼야 돼. 그쵸? 자, 이거는 전략이 반장을 시키라고 해서 시키세요. 그럼 저희는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만 추가로 뽑아서 배열까지 할 겁니다. P. 자, 밑에 있는 키워드들이 B가 뽑히지 말래요. 가은아, 얘는 정답 뭐지 그러면? 그쵸, 여러분들 3P3 맞을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애초에 전체에서 B를 날리시면 돼요. 전체에서 B를 빼기 뽑힐 리가 없잖아. 그래서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배열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4번은 둘 다 섞어봤어요. A는 반장이 되고 C는 부반장이 되는 문제네요. 그럼 자, 요거는 그녀가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A는 반장, C는 부반장. 그럼 총 몇 명 중에서? 총 2명 중에서 1명을 더 뽑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2P1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밑에 6번도 비슷한 컨셉이야. 자, A가 반드시 뽑히래요. 자, A를 뽑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몇 명만, 2명만 더 뽑으시면 되겠네요. 이 제한 조건은 순열조합 상관없이 등장하는 컨셉이에요. 아시겠죠? 시키는 거 하세요. 두 번째, 자, 우주야. 7번이 A를 뽑히지 말래. 몇 가지일까요? 잠깐만, A를 빼주세요. 이 3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3, 3,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죠. 셋 다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A, B가 선출되는 경우 가을은 얼마지? 2C 맞나요? 이렇게 해서 2명 중에서 한 번 뽑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9번 문제는 자,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별표 하나 칠게요. 적어도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약간 이런 제가 마음가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이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그렇게 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전략이 뭐냐면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번 문제는 뭔가를 빼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우주야, 뭐를 빼주는 게 빠를까요? 다 여자예요. 3명 다 여자인 걸 빼주면 어떨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 적어도 1명이 남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자,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 필기하자면 비슷한 말인데 제가 더 좋아하는 말 중에는 최소 1명은 남자가 돼야 된다. 혹은 비슷한 말로 또 이거 그냥 1명 이상은 남자가 돼야 되고 그런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뭐를 셋 다 여자분이 뽑히는 걸 빼주시면 이제 최소 1명은 남자가 있지 않겠냐. 뭔가 이렇게 이제 세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전체는 자 8C3에서 빼기 셋 다 여자니까 4C3 맞을까요? 여자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배우는 새로운 순열에도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똑같이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봐봐. 우리가 새로운 순열을 배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야. 아시겠죠? 정말 잘 강조해요. 자, 밑에 가볼게요. 자, 밑에 있는 네 문제는 일단 뭐 제가 했던 말 중에 자연수 만들기란 문제야. 맨날 자연수 만들어요. 숫자 몇 개 주고. 근데 이번 문제는 그나마 쉬운 이유가 뭐가 없다? 가은아? 0이 없네요. 보통 이제 약간 주의할 게 0이 있을 때가 있어. 0이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0이 없으니까 아주 프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랜만에 자연수 만들기는 이 책에 또 나와요. 대신에 조건들이 달라져요. 이제는 이제 고1 때 없었던 조건들, 중복도 되고, 같은 거 들어있고 막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순열 관련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통 팁으로 뭐라고 하면요. 제가 드린 팁으로는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순열로 풀지 말고 세 자리 자연수며 어떻게 세 칸을 만들어서 그냥 차라리 경우의 수스럽게 푸는 게 좋다 라고 또 말을 해요. 왜 이게 복잡해지면 순열로 식을 예쁘게 쓰는 게 너무 어려워지지. 걸작 끼고 연 끼고 하잖아. 막 보정을 엄청 해줘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10번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바로 쓸게요. 1, 2, 3, 4니까 여기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 2가지고 한 세트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24가지인데 이제 또 키워드가 몇 가지 나와. 나중에 이제 이거 말고도 유명한 키워드가 많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홀수일 때고, 홀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자리가 홀수여야 홀수입니다. 그치? 그럼 저 자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나머지를 세겠습니다. 자, 1, 2, 3, 4니까 요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자, 여기 쓸게요. 2가지죠. 2가지, 1, 3 중에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 요 자리를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이렇게 이해돼요? 자, 요 자리를 채운 다음에 여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3,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12가지 나옵니다. 그럼 자, 짝수일 때 똑같겠죠. 사실 짝수일 때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골짝 둘 다 2개씩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가끔은 뭐 크기 비교를 시키기도 해요. 자, 이 세 자리 자연수가 300보다 커져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통 크기 비교는 어디? 요 맨 앞자리를 보통 먼저 봅니다. 자, 반대로. 자, 맨 앞자리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비교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주야 몇 개인 줄 아세요? 그치?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 조심해야 돼. 여기가 그냥 단순히 300이 아니라 뭐 310이다. 이러면 좀 달라져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냥 3, 4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미 커집니다. 그쵸? 2가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녀가 몇 개 넣을 수 있지? 그쵸? 이제 하나 들어갔고, 뭐 3개 아무거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보라는 거야. 여기가 뭐냐에 따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 300이니까. 3가지. 여기는 2가지. 아무거나 남은 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자연수 만들기인데 이번 책도 똑같다고요. 이번 책도 가급적이면 자연수 만들기는 이렇게 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볼게요. 마지막 복습까지 하고 시간 약간 애매한데 좀 쉬었다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원순에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렬로 맨날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거든요. 일렬로 세워볼 건데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별 전략들을 다 아시는지 이 키워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원순열에도 미리 말할게 이웃을 시켜요. 그럼 그 전략을 쓰긴 쓸 거야. 일단은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일렬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팩토리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열이라 그러면 앞으로 팩토리얼 붙이면 됩니다. 5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하지 않겠죠. 첫 번째 키워드 여자끼리 뭐 이웃해라 대빵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웃의 전략이 뭐였냐면 여자분들을 한 명으로 보신 다음에 이분들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몇 팩? 자, 4팩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보정을 해줘야 돼. 뭐 얘네들끼리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한다? 2팩.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이웃.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남자들끼리 뭐 이웃하지 마. 저는 뭐 이웃하지 마라는 말 더 좋아합니다. 이웃하지 마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하시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을 먼저 배열하시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2팩까지 여 되겠지. 그리고 남자들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요 사이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몇 명? 3명, 3명인데요. 3P3. 그러니까 3명을 다 넣어서 배열하시는 거예요. 3P3. 요게 보통 이웃하지 마의 컨셉입니다. 이웃하지 마. 그리고 밑에 문제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둘 다 이웃이니까 이웃의 전략을 2번 쓰면 돼요. 쟤네들끼리 이웃, 얘네끼리 이웃이니까 자, 요거를 한 명 한 명 보시면 되겠죠. 한 명 한 명. 그럼 총 2명인 거예요. 2명. 내 눈에는 2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남자들끼리 바뀌는 거 보정. 곱하기 여자들끼리 바뀌는 거 보정. 해서 이제 이웃을 여러 번 시키면 여러 번 쓰면 돼, 전략을.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자, 이른바 교대로라는 키워드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모두 설명을 요 이웃하지 마의 어떤 응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교대로도 이웃 안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대로 써야 돼요. 남녀라던가. 자, 교대로 문제고, 특히 교대로 문제는 요 남자랑 여자의 어떤 비율을 보셔야 돼요. 가끔은 3명 똑같을 때가 있고, 가끔은 2명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푼다? 일단은 이웃하지 마스럽게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여성분들을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잠깐 나가 있으면 남자분들을 배열을 먼저 할게요. 3패.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 배열이 된 거지. 맞아? 그런데 이제 교대로 설려면 여자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지. 어쩌면 가디스로 치면 한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여자 3명이면요. 여자 3명이면 스타일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가나? 이게 2가지인 거 아세요? 3명이 되면 첫 번째 요렇게도 교대로죠. 두 번째는 뭐 요렇게도 교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몇 명에 따라 바뀌어요, 문제가. 자, 이번 문제는 여자 2명이니까 딱 한 가지 스타일이 있고 여자분들을 배열까지 하시면 이게 약간 교대로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웃하지 마 비슷한 느낌인데 스타일을 정해주고 배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끝 가끔 나와. 이제 양 끝에 남자분들을 세워라. 양 끝의 기본 전략은 사실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쉽게 하면 돼요. 자, 먼저 양 끝에 남자들을 배열할 겁니다. 몇 가지? 남자가 지금 총 3명이잖아요. 어쩌면 3P2. 그럼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배열을 한 거예요. 3P2. 그럼 이제 가운데 우주야. 지금 몇 명 남았지? 3명 남았죠. 그 3명은 조건 없잖아요. 자유롭게 배열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배열해라 그러면 팩토리얼 붙입니다. 자, 매 수업 시간마다 똑같은 거 드릴 거야. 숫자만 바꿀 거야. 사실 미리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똑같은 거지만 숫자 바꿀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들을 그냥 이제 풀지 마시고 저처럼 말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런지까지. 난 설명 잘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가끔 나오는 유형인데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약간 한 덩어리 문제라 불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상황 한번 읽어보시면 남자랑 여자를 배열을 할 건데 여자 사이에 남자 한 명이 들어오는 경우. 이 상황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어떤 상황이다? 오른쪽에 한번 자, 여기 그림을 꼭 열심히 그려보세요. 이해 안 되면. 어떤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에 그녀가 남자가 몇 명? 한 명이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 이렇게 배열하면 저거 맞나요? 이런 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가끔 나오면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번 복습 프린트에 한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가. 자, 얘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요 좀 전략이 위에서 배운 그 이웃과 좀 유사해요. 실제로. 자, 왜 그러나 봐봐. 여러분들 이 여자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가운데에는 잘 들어. 가운데에는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죠.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웃처럼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요렇게를 한 명으로 볼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웃스럽게 자, 얘를 한 명으로 볼게요. 왜 어딜 가든 간에 항상 요 세팅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여자 사이 남자 한 명. 한 명을 볼게요. 그리고 이웃처럼 요 하나 둘 세 명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3패.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 여자 자리 바꿀 수 있을까? 이웃스럽게 자리 바꿀 수 있어. 보정할 겁니다. 2패. 그리고 하나 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도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요 남자 한 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냐면 남자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배열까지. 일렬로 문제니까 요게 보통 한 덩어리 문제 전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수능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게 내가 세운 전략을 식으로 쓰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인 거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는 거. 정리해 보시고 지금 시간 55분인데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는 정말 본 게임이니까 좀 푹 쉬세요.